요즘 뭐 자고 일어나면 금리 오른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의 시대가 돌아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근데 예금 수신을 하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금융당국도 좀 워워하는 분위기예요. 네. 소동이 지난 1일 경남 남해군에 있는 A지역 농협은행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은행에선 최고 이게 연 10.25%. 주식 수익률도 이렇게 나오면 참 잘 나오는 건데요. 당연하죠. 금리를 적용하는 고금리 정기 적금을 출시를 했습니다. 가입 금액 제한 없고요. 한 명이 같은 상품 여러 개 가입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각지 고객들에게 퍼졌고요. 9시간 만에 전국에서 5,800여 명이 온라인을 통해서 적금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모였는데요. 원래 10억 한도 상품이 목표 금액의 100배가 넘는 1,200억 원의 돈이 몰렸다고 합니다. 와, 수습하느라 진땀 좀 흘렸을 것 같은데 은행 측의 실수로 이게 벌어진 일이죠. 그렇죠. 보통 이런 고금리 상품들은 대면이 많아요. 그런데 네네, 맞아. 비대면으로 한 거예요. 이거를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한 건데요. 담당 직원이 실수로 클릭 한 번 잘못하는 바람에 이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사태를 파악한 직원들 곧바로 상품 판매를 중단을 했지만 이미 상황은 아유. 걷잡을 수 없었고요. 결국 은행 측 홈페이지 공지를 띄워서 어르신의 피땀 흘려 만든 지역 농협을 살리고자 하니 적금을 해지해달라고 고객들에게 아이고. 읍소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5천여 명의 가입자에게 문자 보냈다고 합니다. 은행이 소비자에게 적금을 해지해달라고 얘기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군요. 네. 이게 고객들은 10%의 금리를 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에 얼마나 부풀어 있었겠어요. 네. 근데 해지해달라고 하니까 실망감도 굉장히 크고. 근데 은행이 고객들 모두에게 이자를 다 줄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된 A은행은 네. 경영평가는 1등급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다만 영세한 지역 농협이었는데요. 유사시에 사용할 현금, 유동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네. 적었습니다. 공시를 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 해당 지역 농협의 출자금이 73억 원인데 당기 순이익은 9억 원, 뭐 양호하죠. 현금 자산은 근데 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유입된 1,200억대 예수금이 유치가 된다면 만기금의 이자가 120억 상당이거든요. 아이고. 현금 자산 3억 원입니다. 이 은행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요. 없죠. 이 사태가 지속되면 은행이 당연히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당기 순이익이 10억인데 이자만 100억이 나가게 생겼으니 뭐 이렇게 했다가는 은행이 파산되는 거죠. 그럼요. 황당하면서 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다른 은행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고금리 적금 판매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한 지역 농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8.2%의 적금을 비대면으로 판매하다가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됐고요. 만기 시 돌려줘야 할 금액이 5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예금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문자를 통해서 상품 해지를 요청을 했고요. 아이고. 경남 합천군의 지역 농협도 마찬가지로 9.7% 적금 판매하다가 또 제주의 신협에서도 연 7.5%의 적금을 판매하다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고금리 특판을 좀 자제를 해달라 이런 명령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야, 은행이 고객들한테 전화해서 적금 해지해달라고. 네네. 이게 한두 곳이 아니었나? 그렇죠.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일인데 이 중에는 그 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고객들의 적금을 강제로 해지시킬 수 있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과 대출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은행에 전화해서 내가 이자 낼 여력이 없으니까 제발 해지해 주세요. 원금만 내겠습니다. 되나요? 안 돼. 은행에서 말도 안 된다고 하죠. 말도 안 된다. 뭐라고 하면 계약대로 그냥 하세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약은 지켜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단순 은행 그 직원의 실수로 과도하게 상품이 판매됐다는 건데 원칙적으로 계약은 지켜야 되고 강제 해지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직원이 실수로 9%가 아니라 90%로 만약에 기재했어요. 네. 그건 누가 봐도 단순 오기이기 때문에 해지가 가능하지만 이거는 고객이 예상할 수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약대로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은행에서는 적금을 강제로 해지할 수는 없는 거고 고객들이 그냥 선의로 이렇게 적금을 제가 해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겠네요. 지금은. 그렇죠. 가장 먼저 은행이 망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고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지역농업은
흔히 우리가 아는 제1금융권 은행이 아니에요. 단위농협이라고 해서 이 각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을 걷어서 결성한 일종의 협동조합인데 은행 업무를 일부 취급하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아는 농협중앙회의 제1금융권이 아니고요. 저축은행과 같이 제2금융권으로 분류가 되고 때에 따라서 파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요. 지난 2007년에 전남 진도군의 한 이 축협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파산하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적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되겠네요. 근데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5천만 원까지는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일반 은행은 이제 혹시 파산하더라도 예보에서 이제 5천만 원까지는 이제 보장을 해주는데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 농협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보장을 못 받느냐? 그게 또 아니고 자체적으로 또 예금자 보호 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또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각 이제 그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조합이 파산을 하고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게 돼요. 그럼 그때 이자 방금 들었던 그 금리 10% 이거는 뭐 포함을 해서 받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자를 주기도 하지만 이 10%의 고금리를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예금을 가입할 때 우리가 약정한 이자와 이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이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 둘 중에서 적은 이자를 기준으로 지급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이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 농축협 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고려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고금리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 5천만 원 한도 있잖아요. 그것도 예금자 보호 기금에서 가입한 모든 농협의 전 지점마다 각각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A 농협이라는 게 있으면 본점에 5천만 원, 뭐 지점에 3천만 원 이렇게 예금을 했다고 하면 각각 지점마다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 예금액 8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 한도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소중한 내 돈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이니까 내가 예치를 하는 은행이 어느 정도로 보장을 해주는지 내가 예치한 은행이 어떤 금융상품 보호 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가입한 상품 금리 컸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반대로 보자고요. 우리가 은행에 이제 적금이나 예금 들었다가 내가 내 의지로 해지를 해요. 네. 만기가 안 됐는데. 그러면 형편없는 이자 줘요. 맞아. 중간에 그냥 그렇게 되거든요. 원금하고 이자 별로 못 챙기는데. 근데 이 부분은 은행이 이제 실수를 한 거니까. 그렇다면 내가 해지를 하더라도 약정됐던 10% 이자는 쳐서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은행이 그렇게까지 고객들을 생각하는지 의문이고 이제 가끔 여러분 실손 보험회사에서 막 전화 받지 않아요? 맞아요. 해지하고 새로운 거 갈아타세요. 맞아요. 네네. 언제부터 저렇게 보험사가 나를 생각했지 이렇게 이제 의심이 갔는데 사실 예전 게 좋다는 또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의로 해지한 경우에는 사실 은행으로부터 그걸 다 10%를 보장받지 못하고 다만 뭐 은행에서 뭐 달력 같은 거는 이제 주겠죠. 자, 그리고 달력 좋아요. 투자할 때도 분산 투자란 말이 있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내가 소중한 예금이 파산되면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분산해서 꼼꼼하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어쨌든 은행의 과도한 이런 경쟁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